미중 갈등이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은 휴스턴 영사관 폐쇄에 이어 더욱 강도 높고 다양한 대중 공세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중국의 책임 조사와 손해배상 청구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안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피해 보상 금액으로 미화 수십조 달러 이상을 책정하고 있는데 중국의 현재 GDP는 미화 13조 달러이며 중앙인민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3.1조 달러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은 큰 부담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미국이 부동산 압류, 재산 몰수까지 강행할 경우 사실상 중국 국가 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의회는 또 시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해 개인도 중국에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다 각 나라들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도미노로 이어지게 되면 중국이 아무리 무시 전략을 쓰더라도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결국 국제사회에서 처참하게 고립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중국 인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해 국제사회의 진실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방화벽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30억 달러를 확보해 놓았으며 미국 법무부는 이 계획 실행을 앞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투명하고 진실한 정보가 중국에 전파되어 중공의 거짓과 은폐가 그대로 폭로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발생한 민중혁명은 대부분 봉쇄된 정보가 해제되면서 깨어난 민중이 독재에 저항해 발생한 만큼 이는 중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미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홍콩에 미국 달러 공급을 줄여 홍콩의 외환 보유고를 고갈시킴과 동시에 환율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홍콩 달러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며 위안화도 심각하게 평가절하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홍콩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들은 철수하게 됩니다. 또 미국이 중국은행과 홍콩은행을 미국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제외한다면 중국 기업은 달러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중국의 대외 무역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정면 부인해온 터라 이 지역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하이난 섬에는 중국의 핵잠수함 기지가 있어 미국을 겨냥해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시도할 가능성이 항상 있지만 국내외 문제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중 대결이 극에 치닫게 되면 지금 중국이 점유해 각종 군사시설을 설치한 인공섬을 선제 공격해 폭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국의 석유 수입 선박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만큼 말라카 해협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국의 석유 수입량이 대폭 감소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국제기구 질서가 중국의 불법 개입으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재정비를 구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을 배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한 만큼 향후 대한 국제기구를 설립해 대만은 가입시키고 중국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세계무역기구나 유엔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반중공 동맹연합이 시발점이 될 것이며 명칭은 민주적 국가연합으로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민주국가만 참여시키는데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라 참여할 수 있지만 중국은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중공과 결탁하고 있는 비민주적 국가들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밖에도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 입국 금지, 인권 탄압을 자행한 정부 고위급 인사의 해외 구속, 고위층의 자산 동결도 현재 도마 위에 오른 카드입니다. 여기다 중공이 보수해온 일국양제 폐기 선언과 함께 대만과 수교하는 등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과 단절할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들은 그동안 미국이 일관되게 추진했던 대중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큰 어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대응 방식에 따라 여러 방안들을 동시다발로 진행시켜 아예 대응 의지까지 무산시키겠다는 전략도 세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러한 전략은 지난 7월 2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공산당 체제 종식 연설을 통해 일부 노출됐으며 전체주의 중국을 민주적 체제로 변화시켜 전 세계와 평화적 공존을 유지토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